어린 시절부터 왕성한 호기심으로 이것저것 도전하기를 좋아했던 김혜수. 이 때문인지 초등학교 단짝 친구와의 대화 주제는 사후세계, 우주인, 마의 삼각지대 등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로 꽉 차 있었죠. 또 가끔씩은 공원 잔디밭에 친구와 함께 누워 별자리를 그리며 관찰하고 며칠 뒤 뭐가 변했나, 왜 변했나를 따지고 놀며 왕성한 호기심을 발휘했는데요. 이런 호기심 때문일까요? 초등학교 시절 김혜수의 학원 개수는 무려 6개. 1970년생이라는 그녀의 나이를 생각해봤을 때 당시로서는 꽤나 드문 일이었습니다. 학원을 무려 6개나 다니며 무척이나 바쁜 스케줄을 보내던 초등학생 김혜수에게는 태권도 일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태권도 단지 등록만 하면 다닐 수 있는 평범한 태권도 학원과는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무려 국가대표 태권도 어린이 시범단 소속이었던 거죠. 당시 어린이 시범단은 정원 20명 남짓에 성적도 평균 90점 이하로 떨어지면 제명당하는 무척이나 엄한 곳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소속 어린이들이 태권도 국가대표의 꿈을 바라며 입단했겠지만 김혜수의 입단 사유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맞춤 유니폼을 입고 사범님 앞에서 태권하고 거수경례가 하고 싶어. 딱 철없는 아이들이 할 만한 소박한 소원이었던 거죠. 하지만 엄격한 조건들을 다 채우며 어렵게 입단한 시범단. 1988년에는 방한한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위해 화동 역할까지 했다고 하니 시범단 안에서도 얼마나 모범 학생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냥 재미를 위해 도전했던 태권도 시범단. 하지만 이걸로 김혜수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광고 속 나오는 태권 소녀로 연예계에 데뷔하게 된 것. 네슬레의 마일로 광고에 출연할 태권 소녀를 찾던 감독에게 김혜수는 이상향에 딱 들어맞던 소녀였던 것이죠. 그렇게 광고로 처음 연예계 데뷔 후 기적처럼 곧바로 영화 주연으로 배우 데뷔까지 하게 되는데 그 영화가 바로 깜보. 짧은 광고로 김혜수라는 원석을 발굴해낸 이황림 감독이 그녀를 주연으로 발탁시켰는데요. 이 영화로 김혜수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합니다.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었고요. 이황림 감독은 김혜수를 캐스팅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바꿨다고 할 정도니 연예계의 샛별이던 김혜수의 매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죠. 1986년 깜보로 데뷔한 이후 사모곡, 세노야, 순심이와 같은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은 김혜수. 당시 16살 소녀가 아역 연기가 아닌 성인 연기를 맡는 일은 드물었지만 김혜수는 이미 베테랑으로 인정받던 이혜숙과 극중 자매가 되기도 하고 26살이나 차이나는 노주현과 부부로 출연하는 등 노련한 연기자들 사이에서 신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이 있는 연기와 청순 가련함을 보여줬는데요. 외모와 연기력 모두 출중한 10대 소녀의 등장에 대중과 제작진들은 크게 열광했고 그렇게 김혜수는 단숨에 특급 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었죠. 어찌나 캐스팅 제의가 많이 들어오던지 왕성한 호기심으로 들어오는 역할은 다 하려던 김혜수까지 역을 거절했는데 캐스팅 담당자들이 제발 역을 맡아달라고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역을 맡은 적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드라마뿐만이 아니었죠. 영화계 역시 김혜수 열광에 빠져 엄청난 캐스팅 제의가 밀려왔는데요. 1991년 당시 20대 초반의 나이로 출연한 잃어버린 너 등의 영화에서 청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명세 감독의 첫사랑에서 첫사랑의 대명사로 자리잡으며 최연소 청룡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고작 23살의 나이로 말이죠. 그런데 김혜수에게는 국민 첫사랑, 청순 가련의 대명사 같은 수식어가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이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연기 변신을 모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출연하게 된 것이 바로 한지붕 새가족이었죠.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을 자주 입으며 등장하여 글래머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김혜수는 섹시한 스타일의 이미지로 변신해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영화 드라마 연기자로서뿐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27살에는 MBC 일요 아침 드라마 짝으로 첫 연기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드라마, 영화 모두에서 인정받는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나가는 톱스타라도 물려줄 때가 있는 법. 2000년대 초중반에 접어들며 30대의 나이가 된 김혜수는 신세대들의 급부상과 세대교체에 따라 슬럼프를 겪게 되죠. KBS가 기획한 장희빈에 출연하기 위해 영화 바람난 가족 출연을 고사하여 영화사와 갈등을 겪기도 했고 장희빈 내부에서도 작가 교체 등 여러가지 문제가 벌어져 조기종영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혜수는 방영기간 내내 작품의 중심을 잘 이끌어 약 1년 동안 100부작을 모두 내보낼 수 있었고 최종화 시청률 30%를 넘겨 유종의 미를 거두며 그해 연기대상에서 쟁쟁한 후보자들을 제치고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 레전드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바로 정마담 역으로 출연한 타짜.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8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죠.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한국 영화로 꼽히기도 하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패러디되고 회자되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영화가 되었는데요.
타짜의 최동훈 감독은 김혜수를 만나고 나서야 정마담의 캐릭터 설정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처음부터 김혜수를 정마담의 염두에 두었던 거죠. 그렇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등의 수많은 명대사를 탄생시키며 김혜수는 청룡 영화상에서 여우조연상과 인기스타상 2관왕을 차지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드라마 스타일에 출연하며 엣지 있게 라는 대사를 유행시키며 커피 심부름부터 엣지 있게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켰는데요. 영화와 드라마 모두를 흥행시킨 김혜수의 그 다음 행보는 바로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이었죠.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연령 제한 때문에 아쉽게 68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전작 타짜와는 달리 이번 도둑들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무려 1290만 관객을 동원하는 데 성공, 대히트를 치며 천만 배우의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김혜수는 기생 연홍역으로 출연한 관상으로 913만 관객을 동원했고 적은 분량에도 큰 임팩트를 남기며 대중들에게 톱스타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시켰죠. 이후 3년 만에 드라마 직장의 신에 출연하며 코믹 연기에 도전. 이미지를 내던진 혼신의 코믹 연기에 큰 호평을 얻으며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해냅니다. 그 전설의 짤도 여기서 나왔던 장면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화 차이나타운, 굿바이 싱글로 대중에게 얼굴을 비추며 여전한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직장의 신 이후 또다시 3년 만에 돌아온 드라마가 바로 시그널이었습니다. 베테랑 형사 차수연 역으로 출연해 젊은 시절의 수연과 중년의 수연 모두를 잘 소화하며 큰 호평을 얻었죠. 한동안 작품에서 잘 볼 수 없던 어리바리하고 풋풋한 20대 아가씨 역할을 연기해 신선하다는 반응까지 끌어냈는데 한 작품 안에서 진중한 중년의 연기와 풋풋한 아가씨 연기 모두를 잘 표현해내며 그녀의 넓은 연기폭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20년 만에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 또 TVN의 1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시그널로 여자 배우상을 수상하게 되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선택한 영화 미옥은 혹평을 받으며 주춤했지만 2018년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은 35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 여전한 김혜수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이 외에도 드라마 하이에나, 소년심판, 슈룹 등에 출연하며 아직까지도 왕성한 배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줄만 알았던 그녀에게도 연기적인 슬럼프는 찾아왔습니다. 슈룹의 중전역까지 도맡으면서 엄청난 정신력을 쏟아부어야 했던 것인데요. 대본을 읽고 외우느라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본 채 오로지 대본만 보고 살았다고 고백했죠. 높은 시청률과 긍정적인 연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대본을 읽고 외워야 했다는 김혜수. 그 시간이 무척이나 고단했다며 심정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대중들이 김혜수인데 저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지 해요. 당연한 건데 되게 외로웠어요. 사실 그녀에겐 오랜 기간 동안 주연을 맡아온 만큼 주연으로서의 부담감과 책임감, 슬럼프까지 쌓여왔던 거죠.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속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도 잠시 그녀는 새로운 작품과 함께 대중에게 찾아올 예정인데요. 또 어떤 새로운 캐릭터와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죠. 이런 믿고 보는 배우라는 명칭 외에도 김혜수를 상징하는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청룡의 여인. 1993년 14회부터 진행을 맡기 시작하여 19회를 제외한 2022년 43회 시상식까지 MC를 맡으며 그런 별명을 얻은 것이었죠. 이런 별명에 본인 역시 자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듯 후보작들을 모두 관람하며 직접 시상 멘트를 준비해오기까지 하며 엄청난 준비를 해오는데요. 온 힘을 다해 시상식을 준비하다 보니 기거할 때는 거의 실려나가다시피 해 대부분의 뒤풀이에 불참해오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제대로 준비해서 온 힘을 다해 실행하는 김혜수. 사실 청룡 영화상 시상식과 같은 각종 행사에서 여자 연예인들의 화려한 드레스 경쟁의 시작이 바로 그녀였는데요. 매년 파격적인 드레스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고 당시 기준으로 노출이 심한 파격적인 드레스를 선보이기도 시작하면서 시상식 드레스를 주도했던 거죠. 심지어는 연말 드라마 영화 시상식은 김혜수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기 위해 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매년 파격적이고 색다른 드레스를 선보이며 중년에 접어든 지금은 절제미가 돋보이는 우아한 드레스를 즐겨 입는 편입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 온 왕성한 호기심 덕분일까요? 김혜수는 알라딘 우수 회원일 정도로 독서광인 것으로 유명하죠. 16살에 데뷔한 만큼 내면적 궁핍감을 느꼈던 그녀. 부족한 보편적 경험을 채우기 위해 독서를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점점 독서에 빠져들게 되며 이제는 읽고 싶은데 번역이 안 된 외국 서적이 있으면 직접 번역가를 고용해 번역한 다음 읽을 정도로 애독가가 됐죠. 이렇게 독서를 통해 내면을 채워나갔기 때문인지 김혜수는 훌륭한 인품으로도 유명한데요. 몇 가지 일화를 살펴보자면
타짜 촬영 당시 마지막 씬에서 김혜수가 불을 끄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빌렸던 명품 옷이 타버려 반납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자 내가 산다 그래 라고 쿨하게 말하며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버렸죠. 이 덕에 대본에 없던 코트로 불을 끄는 장면이 극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슈룹을 촬영하며 아침 저녁으로 촬영장에 푸드트럭을 보내 배우와 제작진들을 챙기고 촬영으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한 배우들을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그녀의 인품과 관련된 일화는 정말 많죠. 왕성한 호기심을 시작으로 연예계까지 데뷔하게 된 김혜수. 그 이후 영화 스토리라고 해도 믿기지 않을 성공 신화를 써내리며 지금의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물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특유의 인품과 강인함으로 모두 견뎌냈죠. 그 결과 현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 배우로 손꼽히며 모두가 그녀의 행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그 왕성한 호기심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 우리들을 놀라게 해줄지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